이것을 알면 세계 경제가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구글, 애플, 메타,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의 본거지 실리콘밸리입니다. 경기도 면적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웬만한 국가의 시가총액을 합쳐도 못 따라잡을 기업들이 몰려있을 만큼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하는 이곳 실리콘밸리의 시작은 뜻밖에도 방위산업이었습니다. 무슨 회사에 있던 8명의 배신자들이 만든 거 아니었어? 흔히들 거기서부터 알고 계시죠? 1957년에 한 반도체 연구소에서 집단 퇴사한 8명의 인물이 초기 실리콘밸리 혁신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실리콘밸리의 진짜 시작은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1년 12월 7일이었죠. 세계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인데요. 2차 세계대전은 레이더와 무선 통신을 이용한 전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전자장치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신을 교란시키는 현대 전쟁의 핵심이 바로 이 전자전이죠. 근데 미국이랑 영국이 초반에 여기서 밀려버려요. 이유가 뭐냐? 독일의 고성능 레이더망 캄호어라인 때문입니다. 독일군이 독일 북부에서 점령지인 프랑스까지 방공 레이더망을 쫙 깔아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군용기가 여기에 접근하는 족족 감지를 당해서 격퇴당해 버리는 거죠. 이때 격추된 미군과 영국 군용기가 도합 4만 대에 달하고 8만 명의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포로가 됩니다. 가만히 당할 미국이 아니죠. 미국은 하버드 대학 안에 하버드 라디오 리서치 랩이라고 하는 비밀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독일군의 레이더망을 분석하죠.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연합군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전쟁을 대비해 레이더 정보 수집 연구를 지속하죠. 이때 미국의 레이더 정보 수집 연구를 크게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레데릭 터만 교수입니다. 터만 교수는 재직하던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이크로파 연구를 시작했는데 CIA, NSA, 공군의 신뢰를 듬뿍 받을 정도로 성과가 굉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터만 교수가 있던 스탠포드 대학 주위로 군수 산업에 종사하던 마이크로파 관련 기업이 모이고 이들이 마이크로웨이브 밸리를 형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죠. 그런데 방위산업으로 시작한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첨단 기술 산업의 메카가 되었을까? 일단 주변에 인재가 많았습니다. 스탠포드는 물론이고요. 버클리 산호세까지 명문대학들이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밤을 지새며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을 젊은 인재들이 넘쳐났던 거죠. 자, 실력 있는 인재들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의 지원도 아주 짱짱했습니다. 특히 스탠포드 대학과 활발한 산학협력은 실리콘밸리가 세계 최고의 혁신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방산으로 시작해서 국가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 세계 벤처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는 실리콘밸리 외에도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바로 방산 클러스터인데요. 미국이 얼마나 방위산업에 진심인지는 국방 예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은 무려 8,860억 달러입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해도 대략 1,200조 원이 넘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약 2배에 달합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2차 세계대전 참전 직후입니다. 1939년에 약 30억 달러였던 국방 예산이 42년에 200억 달러가 되고 45년에는 450억 달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방산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앨리베마주에 위치한 미국의 헌츠빌은 방산물자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인 방산 클러스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잉, 록히드 마틴, 로스롭 그루먼 이런 회사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헌츠빌은 원래 목화나 옥수수 재배를 주로 하던 지역이었어요. 이 작은 농경 도시가 세계적인 군수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클러스터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국방 앵커기관 유치였습니다. 앵커기관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대규모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하는데요. 헌츠빌은 1960년 나사 마샬 우주비행센터 신설을 기점으로 무섭게 성장합니다. 이후 FBI 등 60여 개 국방 연관 기관과 조직이 밀집된 레드스톤 아스날까지 등에 업고 쭉쭉쭉 뻗어나가죠.
자, 레드스톤 아스날은 헌츠빌에 위치한 거대한 항공우주 및 방산복합단지인데요. 이곳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약 4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죠. 헌츠빌에 조성된 커밍스 R&D 파크에는 현재 300여 개의 방산 및 우주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 수급이 가능한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이 분야 최고 연구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관련 산업이 모여드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헌츠빌에는 산, 학, 연, 관, 군 이 모든 기관들의 협력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과 상공회의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요. 또 그 아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레드스톤이라는 협의체가 주기적으로 클러스터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죠. 나사나 방산 기업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심지어 헌츠빌은 집값도 저렴해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꿈을 펼치면서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 환경까지 조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헌츠빌과 같은 성공적인 방산 클러스터 구축 사례가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100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한 프랑스도 툴루즈 지역의 항공우주밸리가 유명하죠. 여기엔 무려 1600여 개의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밀집해 있고 프랑스 전체 방산 항공우주 인력의 약 30%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툴루즈 역시 1964년 정부의 균형도시로 선정되면서 많은 기관과 기업이 이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로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를 세계 2위권 방산 수출 국가로 견인한 거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튀르키예의 사례도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불과 20년 전인 2004년부터 방산 클러스터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기업 유치 및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튀르키예 전체 방산 전력의 60%가 밀집한 앙카라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신흥 방산 강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죠. 헌츠빌과 툴루즈, 앙카라까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및 도시 인프라 구축이 세계적인 방산 클러스터를 키워내고 그 결과가 첨단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투자 이상의 결실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 방위 산업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약 5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K방산은 첨단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하여 수출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넘어 신드롬급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022년도 국내 방산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3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특히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숨에 세계 5위권의 방산 수출 국가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헌츠빌, 프랑스의 툴루즈와 같은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기대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굴지의 방위 기업들이 위치한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이죠. 뿐만 아니라 양대 조선소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거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 로템 등 경쟁력 있는 방산 기업들이 경남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는 한국판 나사라고 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 지역에 둥지를 틀기도 했는데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지 않을까요? K방산의 도약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자체도 팔을 걷어 붙입니다. 핵심 방산 기업과 상생 협약을 맺고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 기업이 나란히 세계적인 방산 클러스터의 초석을 착착착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막대한 파급력을 가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 잡은 K방산.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해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도약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